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편히 쉬고 계신가요? 한 주를 이래 정리하다 보면, 그죠? 약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좀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이번 주는 어떤 목요일, 그죠?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금요일은 또 CNG가 좀 움직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좀 유달리 좀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우리 이제 회원님들이 CNG 하이테크 여기는 좀 비중이 크죠. 비중도 크고 또 오랫동안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거 그죠. 이 부분도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들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죠.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거보다 일단은 그죠. CNG는 따로 이 빼서 한 번은 좀 거론을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복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 CNG 하이테크는 흔히 세력이 갖고 놀기 참 좋은 회사다.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는 경향도 있고 또 반복해서 보고 어쨌거나 그죠. 우리는 얘를 CNG 하이테크를 뭐 한 번, 세 번, 네 번 그죠. 계속 손을 대죠. 한번 2만 원대 또 빠지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팔고 일명 파도 타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이제 사람마다 그죠. 이 비중이 다 틀려요. 투자하는 금액이 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제 생각에 이제 이거는 좀 어떤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요 정도는 좀 많은 것 같아. 한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라 하고. 물론요. 약간 초보라고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뭐 구체적으로 내가 한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금액은 한 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한 종목에 요 정도, 전체 금액이 요 정도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그죠? 좀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비중을 많이 줄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물론요, 앞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19,0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하고 싶다. 물론 뭐, 주식이, 그죠?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요 정도 추세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생각 같지도 않고 또 생각보다 좀 길게 좀 하락도 있었고 물론요 하락도 해봐야 앞전같이 이제 12,000원대는 안 가죠. 이번에는 15,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15,000원대 우리가 한번 1차 분할 매도를 했죠. 근데 왜 했냐 하면요 그때는 신용이 너무 많았어요. 신용이 거진 한 60만 주대. 11월 6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신용이 61만 5천 주, 요 정도 됐어요.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를 한 거죠. 이거는 좀 너무 빨리, 신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온 것 같아. 그러면 이 신용이 반대 매매로 털리기 시작하면 또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슬려서 일단은 15,000원, 16,000원 이 사이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좀 합시다. 이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는, 그죠? 지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추매는 할 필요 없죠. 우리가 15,000원, 16,000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추매는, 그죠?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용이 61만 5천 주 정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용이 털리면서 다시 13,000원대까지 쭉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전 패턴이었죠.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는 13,000원까지 있다. 신용이 털리면서 다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분할 매도, 나머지를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15,000원대에서 머물 때는 이걸 지켜보는 거죠. 팔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이런 구간에는 무조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쭉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 했던 건데, 맞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 심리 게임이라고 그랬죠. 떨어지면 내가 15,000원, 16,000원 이 사이에서 매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13,000원대까지 오면 다시 사면 된다. 또 올라가면 지금 남아있는 걸로 만족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항상 그래요. 사람의 심리란 게 그래요. 내가 팔았는데 오르면 남아있는 주식에 대한 고마움은 없이 1차 매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미쳤지 왜 팔았을까?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갑자기 막 그죠? 구토가 나오고 식은 땀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 유발, 이런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그죠? 랄병이라죠. 랄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그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런 쪽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결국 망해요. 팔면 상한가 갈까 우려. 근데요, 이거는 극히 드물게 있죠. 100개 중에 1개. 보통 VI가 1차 걸리면요, 1차 걸리고 거기서 치고 나가서 20%대 가고 거기서 또 치고 나가서 상한가까지 안착할 확률 보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 VI 걸리는 종목이 100개 중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거는 1개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1%도 안 되는 그 확률에 내가 기댈 것이냐. 그죠? 그건 확률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한가 VI가 걸리면 분할 매도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죠? 팔고 나니까 더 오른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속이 쓰리다 아프다. 이거는 본인 수양이 덜 된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고쳐야 될 질병이에요. 이런 마음을 못 고치면 주식 못 해요. 그럼 망해요. 이거는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그죠?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면 내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이런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토닥토닥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식을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에 그저 막연히 뭔가 좀 예감이 더 오를 것 같아. 뭔가 예감이.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금전적인 그죠? 이 변동이 생겨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감으로, 촉으로, 예감으로 이런 식의 대응은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수긍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CNG는요, 11월 6일, 그때 신용이 61만 5천 주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신용이 쭉 털려 나갔어요. 금요일, 그죠? 모처럼 다시 돌파를 했죠. 물론 17,000원대 위에서 안착을 했으면 심리적으로 기분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7,000원하고 16,000원대하고 어감은 틀리죠. 근데 종가는 16,940원 마감. 그래도, 그죠? 나름 즐겁죠. 기쁨.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를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이 15,000원대에서 11월 6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 구간 행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용이 61만 5천 주.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신용이 45만 주. 그러니까 거진 15,000원 이 구간 행보를 하면서 16만 주 가량의 신용이 털려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다 받아줬다. 하락을 안 하고 받아냈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뭐 괜찮은 흐름, 신용을 슬기롭게 좀 소화를 해줬다. 누군가가. 뭐 어쨌거나 그죠. 어제도 보면 매수 주체가 외인이라 그랬죠. 아침 딱 시작할 때부터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다다다닥 치고 들어왔어요. 이 프로그램 매수는요, 사람이 아니죠.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프로그램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단타가 많아요. 그죠?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딱 들어오면 다다다다다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서 외인들이 들어온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와, 외인들이 사니까 같이 사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또 단타가 많아요.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샀다가 주가가 한 4, 5% 이래 오르면 순식간에 그거 팔아버려요. 소위 프로그램이 단타를 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관이나 외인들 외인들 둘이가 같이 들어오면 그나마 신뢰가 높죠. 그런데 CNG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안 들어와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외인들이 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요일도 보면요, 개인이 19만 5천 주 정도 판 걸로 나와요. 그리고 외인이 19만 5천 주, 뭐 끝다리는 약간 틀려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비슷하다 보면 돼요. 개인은 19만 5천 주 정도 매도, 그것을 외인이 19만 5천 주를 샀다. 근데 이 외인이 결국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다. 이게 결론. 기관들은 금융투자에서 한 500주 정도 팔았다. 요 정도. 기관 참여율은 500주. 물론요, 이 외인들도 뭐 검은머리 외인,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어쨌든 얘는 지금 CNG는 슬기롭게 다 제트를 했다. 그리고 앞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CNG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때려잡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까지 계속 CNG는 공매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공매도를 때렸어. 신용도 61만 주가 쌓여 있었고, 이 신용을 털어내기 위해서 공매도도 계속 치고 있었고, 근데 누군가가 받아내면서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한 단계 치고 올라갔어.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17,000원대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매도 상한이 들어와요. 이 공매도 상한이 들어오면서 이 공매도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하락 배팅 했는데 이거 치고 나간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쫄딱 망하겠다. 이런 위협을 느끼면 지금까지 공매도를 친 이 세력들이 바로 매수로 들어와요. 그럼 순식간에 20% 30% 빵빵 급등을 뛰는 거죠. 저는 앞전에 이제 19,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팔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한 게 공매도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공매도가 상한 들어온다. 그럼 얘네들이 새로운 매수세로 돌변하면서 뚫고 나갈 것이야. 이런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공매도는 증가하는데 신용도 같이 증가하면서 흐름은 15,000원에서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다 했고, 그러면 금요일 치고 나가고 월요일 한 번 더 뚫고 나가버리면요, 18,000원대로 뚫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10월 14일 그때가 18,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18,300원대 여기를 뚫어버리면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결국은 항복 선언하는 순간 매수세 들어오면 순식간에 상한가 가버리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CNG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매도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는 게, 누군가가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물론 앞전에 교환사채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때도 이제 교환사채, 전환사채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렸죠. 최근에도 보면요, 이 교환사채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했죠. 교환사채는 뭐죠? 그죠? 말 그대로 교환.
근데 얘가 뭐랬습니까? 오픈북 시험 같은 거라 했죠. 결국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삼성전자가 아니야. 우리는 LG가 아니야. 우리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이야. 우리 자사주는 결국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데, 기반인데, 이거를 소각해라고 정부에서, 그러면요, 있는 사람한테 이재용이 갖고 있는 1억이랑 내가 갖고 있는 1억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겠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10억이랑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10억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사주를 갖고 있는 회사가 다 소각을 한대. 그러면 난리 난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다? 교환사채를 급하게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는 또 표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 아니면 제로냐, 또 교환 가격이 얼마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교환사채를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는 수월해요. 적당히 뭔가 쉽게 팔고 나와요. 외인들 매수, 선물, 옵션, 프로그램, 그죠? 공매도 온갖들이 같이 노니까. 대형주에서 자사주 매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표도 안 나. 근데 중소형주에서 자사주를 누군가가 교환사채를 받아가면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작업이란 걸 해야 되는 거죠. CNG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교환사채. 그러면 그 교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한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아래를 틀고 앉아있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지금 표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기분상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으로는 충분히 지금 상황은 19,000원 이상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제 욕심이죠. 그리고 방장으로서 어떤 그 중립, 그죠? 무조건 욕심내는 거, 이것은 제 뜻대로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000원대 분할 매도, 또 이번에 또 한 10%. 이번에 그제 CNG 같은 경우는 급하게 VI 다다다다닥 가가 VI 꽁 찍고 묵 빠지는 게 아니죠.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꼬물꼬물 거북이 같이 찌끔찌끔 올라가지고 3시쯤 되니까 VI 들어가. 완전 마라톤 같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더 신뢰를 할 수 있다, 더 좋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거는 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또 17,000원대 가니까 또 조금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팔아라 그랬죠. 그러면 팔고, 그러면 월요일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켜보는 선이 10월 14일 그쯤이거든요. 그때 18,300원이 고점이에요. 이 지점을 쉽게 통과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공방전을 펼치느냐. 만일 18,300원대에서 치고받고 공방전을 펼치면 또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대응할 지점은 18,300원대 한번 어떻게 얘가 공방전을 펼치는지 지켜볼 것이고, 이후는 전고점이죠. 올해 2월 1일쯤 되네요. 그때 2450원. 2450원 여기가 이제 어쨌든 역사상 제일 고점. 근데 이 지점을 또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공매도, 그 다음에 대차 상한, 신용 털려 나가는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이 회사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이고, 내려앉으면 분할 매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로 또 사면 돼. 또 사서 기다리면 또 수익죠.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에이구, 떨어지면 또 사지 뭐. 그러니까 파도 타기. 요것만 잘하면 된다. 그거는 뭐냐? 욕심을 버리다. 나는 죽어도 못 팔아. 한 주도 안 팔아.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지금 어때요? 결과론이지만 속이 쓰리겠죠. 앞전에 2만 원대 한번 팔고 떨어지니까 또 샀다가 12,000원대에서 또 사가 또 계속 그죠? 이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니까 훨씬 수익이 배가 되죠. 10%씩 10번 먹어가지고 더블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 방에 100% 먹어서 더블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죠? 주식은 다양해요. 근데 한 방에 100% 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대응을 해 나가면 훨씬 현명하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CNG는 일단은 다음 주는요 18,300원대를 볼 것이고 이후는 24,450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 그죠? 또 무조건 결판을 내겠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6년 그러니까 2026년이 병오년이죠. 병오년. 2026년도 보면요. 결국은 연초가 되면 나올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조방은 아니면 뭐 AI 반도체 뭐 그죠? 뻔한 스토리죠. 또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전까지는 HBM에서 지금은 이제 그죠? 한 템포 진화를 해서 뭐 D램 아니면 뭐 랜드 이런 거 어떤 메모리 반도체 얘네들이 주도할 것이고 또 보면 구글의 TPU 아니면 엔비디아의 GPU 얘가 경쟁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죠? 또 소부장 이 기업들은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뭐 CNG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래 볼 수 있죠. 지금 뭐 서학개미다 뭐다 많이 떠들고 고비에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요. 내년에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요. 내년은 이제 벤처펀드 아니면 국민성장펀드 이런 자금들이 결국은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정부 표현으로는 모금 자본이라 그러죠. 이런 돈들이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코스닥은 덩치가 작으니까 조금만 돈이 유입돼도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코스피, 내년에는 코스닥이 더 좋지 않을까. 코스닥이 살아야 서학개미들이 리턴이 가능하다. 코스피 백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어올려 봐야 지수만 하려야지 속빈강정. 옛날에는 속았지만 지금 서학개미들은 안 속아요. 허와 실을 안다는 거죠. 지수 4,000포인트 같이 먹을 거 뭐 있어? 신뢰 못해. 이런 거. 그래서 내년에는 의외로 그죠? 이 코스닥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벤처펀드나 국민성장펀드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 중에서 보면 그죠? 뭐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를 주도하는 그 장세에 맞춰서 소부장 이쪽으로도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CNG도 내년에서도 뭐 나쁠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긋하게 만일 그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사면 돼요. 그래서 내년 한 해도 CNG는 계속 그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욕심 같아서는 그죠? 뭐 바로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쭉쭉쭉 가주면 좋죠. 근데 사람이 그죠? 일이란 게 그렇지가 않죠. 주식이란 게 어디 뜻대로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대응을 하자. 근데 어쨌든 다음 주는 매도 시점이 18,300원대, 그 다음에 24,450원대 볼 것이다. 뭐든지 한 방에 다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할 매도. 오르면 조금씩 분할 매도. 떨어지면 조금씩 분할 매수. 근데 개인들은 이걸 못해요. 무조건 한 방. 특히, 그죠?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거. 이거는, 그죠? 공포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고수도 힘들어요. 차트, 서트 뭐 보고 하다 보면 손이 안 나가요. 무서워. 근데 똑같아요. 내가 기업을 신뢰할 수 있으면 남들이 막 버릴 때, 똥값일 때 야금 사모는 거예요. 반드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요것만 실천해도요, 주식판에서 살아남아요. 그죠? 무조건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항상 화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CNG는 다음 주에 어떤 우리 대응 전략은 열었다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어휴, 저번 주에 내가 판 거 그거, 오늘 이번에 상한가 간 거 계산해보면 돈을 얼마나 날린 거야.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투자. 내가 산 주식, 그죠? 내가 판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돈을 관리하는 신이 나한테 따라 붙어요. 와, 저 마, 진짜 쿨하네. 멋지네. 나 쟤한테 갈래. 그래서 복이 오는 거죠. 예, 어쨌든 CNG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